지금부터 2015년 학예연수 에듀캠을 활용한 밀링기능사 실무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 이 도면을 가지고서 모델링 파일을 에듀캠으로 넘겨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듀캠을 생성을 키시게 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방법은 화면 좌측 상단 보시면 이제 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저는 이제 파트 모델러에서 저장했을 때 예제 1번이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을 클릭을 하신 후 열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화면 상단을 보시면은 렌더링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죠.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렌더 바이 슬리프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렌더 바이 슬리프를 클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링 파일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화면 좌측 하단 보시게 되면은 탑이라는 창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탑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우측 또는 좌측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뷰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평면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작업하기 편하게 등각도 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등각도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등각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방법은 첫 소재를 생성하는 겁니다. 소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화면 우측 모재 지그라는 아이콘이 있죠. 모재 지그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모재 설정이라는 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자동 모재 설정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D였을 때는 Z 최소 이 단위에다 도면에 이 두께값만큼 도면에 나와 있는 이 두께값만큼 이 Z 최소의 값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솔리드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소재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 Z 최소에다는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창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재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즉 드릴 가공을 하였을 때 드릴 위치점, 공구 드릴 위치점을 먼저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점 아이콘이 있죠. 점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원 중심에 갖다 주시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스냅이 잡힙니다. 만약 스냅이 안 잡히셨을 때 회전을 하셔서 아니면 확대를 하셔서 이 원 중심부에 갖다 주시면은 스냅이 잡힙니다.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원으로 나오는데 선택이 되었다는 의미죠. 여기서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녹색으로 점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 원점이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이 소재 모서리 부분을 이 원점 있는 부위에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면은 변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변환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변환이라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나믹에 대한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원점을 제외한 솔리드 모델 2D 그 다음에 이 점
소재, 이 부분을 제가 임의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을 체크를 하시고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동시킬 형상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시킬 형상은 전부 형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전부 드래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녹색깔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녹색깔로 표시가 됐다 보면 이제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가공 원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옵니다. 가공 원점 선택은 이 소재 모서리 부분이겠죠. 마우스를 이 소재 모서리 있는 부분에 가다 주시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 창으로 스냅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잡히셨으면 화면 좌측 버튼 클릭,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을 눌러 주시고요. 이제 이 원점 부위에 마우스를 가다 주시게 되면은 똑같이 스냅이 잡힙니다. 이제 목적지가 될 포인트를 선택하라는 도움말이 나오는데 저희는 목적지가 될 포인트는 이 원점이겠죠. 원점에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소재가 원점이 있는 부위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이 디자인 모드인데 디자인 모드에서는 점 아이콘, 소재, 변환 안에 이제 다이나믹 있죠. 이 세 가지, 즉 나머지 라인이라든가 원, 사각형을 이 형상을 불러들였을 때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디자인 모드는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디자인 모드에서 수정이 다 끝났다. 이제 가공 모드로 넘어옵니다. 그 가공 모드에서는 페이스 커터, 센터 드릴, 엔드밀을 활용을 해서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NC 데이터 생성하는 모드. 그래서 가공 모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공 모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 이제 가공 스킨스라는 창이 생성이 되고요. 저는 스킨스 이름을 예제 1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타입은 밀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밀링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저는 밀링 환학 센트럴 공용이라는 포스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밀링 환학 센트럴 공용이라는 이 포스트는 아마 지금 갖고 계시는 포스트 중에 TMV40H54라는 경무정이라는 포스트가 갖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자체 갖고 계시는 포스트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밀링 환학 센터럴 공용이라는 포스트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이제 회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이 포스트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환학 센트럴 공용 포스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자인 모드에서 가공 모드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첫 작업을 페이스 밀링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스 밀링 같은 경우는 페이스 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닫힌 포켓에서랑 열린 포켓에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 페이스 밀링을 제가 예제 도면에서는 건너뛰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 밀링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 밀링을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센터 드릴과 드릴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이제 홀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홀 자동 아이콘을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화면 좌측 하단 보시면 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됩니다. 점 선택은 저희가 디자인 모드에서 점을 생성했었던
점을 생성했었던 포인트겠죠. 마우스를 가져다가 점 있는 부분에 위치를 하시면 이렇게 스냅이 잡힙니다.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이 선택이 되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선택이 되셨다면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홀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 높이가 있습니다. 안전 높이, 접근 높이가 있고요. 저는 안전 높이를 100을 입력을 하고 접근 높이를 10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에서 접근 높이가 있지 이제 급속 이동으로 지공공으로 내려오겠죠. 접근 높이에서 잠시 멈췄다가 가공 시작 높이까지 내려오겠죠. 이 가공 시작 높이는 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간통 여부와 최적 경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제 센터 드릴과 드릴의 호환이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방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가공 방법이 센터 드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 드릴 같은 경우는 이제 NC 데이터에서 G81이라는 NC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깊이 설정이 있습니다. 깊이 설정은 3mm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 같은 경우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입력을 하셔도 NC 코드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값, 즉 플러스 값 3을 입력을 해도 NC 데이터에서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접근 속도가 있습니다.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Z의 피드 값이겠죠. 그리고 회전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회전수라고 해가지고 스핀들 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공구 번호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T02번이 되겠죠.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페이스 커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구 번호를 센터 드릴을 1번을 하실 거면 여기다 1번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2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구 직경은 이제 그 공구 센터 드릴 직경에 맞게 직경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먼저 입력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황삭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가공 방법을 누르시면은 드릴이 있고 칩 브레이크가 있고 팩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 같은 경우는 NC 코드에서 G81이라는 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이제 칩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G73이라는 NC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이제 팩 드릴 같은 경우는 G83이라는 NC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이 팩 드릴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팩 드릴과 이 절임량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팩 드릴 가공 같은 경우를 절임량이랑 같이 보여드릴 건데 절임량을 처음에 3mm를 가공을 합니다. 처음에 3mm를 가공을 하죠. 그 다음에 접근 높이만큼 얘가 올라옵니다. 3mm만큼 가공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을 했다가 올라왔을 때 이제 속 안에 있는 칩이라든가 칩 같은 종류를 다 배출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3mm가 들어갔기 때문에 절임량이 3mm가 들어온 거겠죠. 1의 절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mm 더하기 3mm 또 6mm가 들어옵니다. 왜냐? 3mm가 먼저 들어왔고 가공했던 부위는 제외한 3mm를 더 추가했었던 부분으로 6mm가 들어오고요. 6mm 들어왔으면 다시 접근 높이만큼 올라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6mm 들어왔으면 이제 또 9mm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기능이 이제 팩들이라는 기능이고요. 절임량은 이와 마찬가지로 1의 절임량.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3mm씩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깊이 설정을 제가 25mm를 줬습니다. 얘는 도면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이 설정은 25mm를 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체의 두께는 23이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깊이 설정에 23을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릴이 있습니다. 23을 깊이 설정을 주시면은 이 부분이 가공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끝점이 23. 여기서부터 여기 뭐 드릴 이 위에까지 나와 있겠죠. 이 위에까지 23mm 밖에 가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공은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3이기 때문에 26이라는 값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릴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얘의 직경 같은 경우는 8파이겠죠, 싱크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이 8파이였을 때 여기서부터 이 각도 틀어진 부분은 이 거리값은 2.4라는 값이 나옵니다. 2.4라는 값이 나오고요. 2.4라는 값을 23mm에 더하게 되면은 25.4라는 값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가공을 하시게 되면은 간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간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소수점을 제외한 23 더하기 2.4, 2.4는 소수점을 제외한 3mm로 간주를 하고 26mm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mm를 더 내리는 거겠죠. 그리고 2.4 같은 경우는 이 8파이만 속하지 뭐 10파이였을 때, 뭐 12파이였을 때, 드릴이 10파이, 12파이였을 때 2.4라는 값이 틀리겠죠. 이 8파이 기준 하에 2.4라는 겁니다. 그러면 깊이 설정 탭을 이제 26mm로 바꾸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센터 드릴과 마찬가지로 접근 속도는 8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Z에 대한 피드값이죠. 그리고 이제 회전 속도는 100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분당 회전수라해서 스핀들값. 공구 번호는 3번을 입력을 하고 공구 직경은 8파이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황삭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가공 모델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됩니다. 가공 모델 선택은 가공할 모델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이 형상, 솔리드 모델 형상을 마우스 갖다 주시면은 빨갛게 변합니다. 빨갛게 변하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그러면 이제 테두리가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좌측 하단에 가공 영역 선택, 모드 체크 시 미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죠. 이 가공 영역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삭 창 안에 이제 소재 체크가 이런 이제 가공 영역 선택이라는 이 기능이 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또 입력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삭 자동 가공 안에 모델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가공 영역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절삭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상향 같은 경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즉 오른쪽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능하는 거고, 이제 하향 가공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왼쪽으로 가공을 하는 거겠죠. 근데 얘는 상하향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공했다가 옆으로 와서 좌측으로 또 가공하고, 오른쪽 가공, 왼쪽 가공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가공이 되겠죠. 공구 직경은 50%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있고, 예를 들어서 100%를 가공을 했었을 때 소재가 한 번에 이렇게 직경이 10파이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10파이다 보니까 10mm를 한 번에 이렇게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구 직경을 100을 줬죠. 주시게 되면은 처음에 가공했었던 이 10mm를 제외한 또 10mm를 띄어서 옆으로 또 가공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엔드밀을 이제 오래 사용을 못하겠죠. 깨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소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반대겠죠. 이번에 50%면 이렇게 한번 가공을 하겠죠. 그러신 다음에 한 번 더 가공을 하였을 때 이제 공구 중심, 즉 반지름값을 가공했던 부위를 또 한 번 가공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공구도 오래 가고 수명이 더 길어지겠죠. 부하도 별로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여유량이 있습니다. 이 여유량은 0.3을 입력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X, Y, Z의 여유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Z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도 또 Z 여유량이 나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 Z 여유량을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Z 여유량 0.3은 인식을 안 합니다. 0.0만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 Z 여유량을 아예 0.0조차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위쪽에 있는 이 0.3이라는 값이 Z 여유량까지 포함돼서 먹혀서 여유를 남기는 거겠죠. 그러신 다음에 이 공차는 정밀 공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공구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제가 먼저 입력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구 탭 넘어오셨는데 이송속도, 접근속도, 회전속도, 번호, 공구 직경이 있습니다. 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속도 같은 경우는 피드값이죠. 얘는 X와 Y의 피드값. 그리고 접근속도 같은 경우는 Z만 이제 Z의 접근속도겠죠. 그리고 회전속도는 스핀들 값이겠죠. 1200바퀴 1분당 분당 회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구 번호가 있습니다. 얘는 T04번이 되겠죠. 만약에 학교에 있는 MCT 중에 4번이 아니다 하시면은 엔드밀2를 번호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구 직경이 있습니다. 공구 직경은 10파이. 이제 공단에서 지급되는 직경은 10파이이기 때문에 10파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 코너 반지름에 대한 기능은 예를 들어서 공구 직경 10파이를 사용을 한다. 이 코너 반지름, 직경의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엔드밀 있죠. 이 부분이 원래 평평해야 되죠. 엔드밀이면. 근데 이렇게 코너 반지름 5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볼엔드밀 됩니다. 볼엔드밀. 그렇게 되면은 가공이 좀 잘못 나오겠죠. 그 때문에 코너 반지름은 아예 없애주시고요. 이대로 입력을 하셨으면은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안전 높이는 20mm로 하고요. 시작 높이는 0mm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작 높이는 이제 가공 시작 높이죠. 원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 시작 높이는, 가공 깊이는 전 0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깊이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솔리드이기 때문에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자체를 인식을 합니다. H캠은
엣지캠은 이제 솔리드였을 때 알아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0.0이라 놓으면은 알아서 이 깊이만큼 이제 툴패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고요. 이 절임량이 있습니다. 이 절임량 같은 경우는 저는 10mm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도면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5mm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뭐 7이다. 깊이가 7이고 여기는 5mm다. 저는 1의 이제 절임량, 1의 절임량을 10mm를 놨습니다. 만약에 제가 5mm를 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5mm는 한 번에 가공을 하겠죠. 제가 5mm를 놨기 때문에. 근데 여기 7mm, 7mm 같은 경우는 한 번 5mm 내려와서 가공을 하겠죠. 다음에 2mm를 더 내려와서 또 한 번 가공하겠죠. 그러면은 툴패스는 총 2번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 매우 이제 적절하지가 않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통으로 그냥 10mm를 그냥 한 번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하셨으면 확인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화면 좌측 하단에 이제 모재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죠. 이 모재 선택은 가공 영역이라고 했죠. 가공 영역은 이 소재를 더블 클릭하면 저처럼 이렇게 진한 녹색깔로 변할 겁니다. 변하시면은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여기 소재와 지금 엔드밀이 내려온 구간이 너무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서 좀 멀리 한 10mm 정도 더 띄어서 내려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닫힌 포켓이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는 포켓이기 때문에 이 드릴 뚫린 지점으로 공구 안 내려가도 되겠죠. 왜 그러냐,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이 드릴 지점으로 안 내려도 되겠죠. 수정은 이 10mm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스킨스 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제 2번 황사 가공이 있을 거예요. 얘를 한번 누르시면은 마이너스로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바꾸시면은 2.6이라는 황삭 탭이 존재합니다. 이 2.6 황삭을 더블 클릭 또는 우측 마우스를 누르셔서 편집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접근 방법 탭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이 접근 방법에서 원래 포켓, 즉 닫힌 포켓이었을 때는 드릴 지점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어차피 바깥쪽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 진입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Y 모재 진입 거리를 10mm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재에서부터 엔드밀이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데 10mm 더 늘어난 구간, 이 지점에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더 멀리서 내려와서 가공을 하겠죠. 그리고 진입구간 절삭 이송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입구간 절삭 이송을 만약에 체크를 안 했다, 체크를 하지 않았다 하시면은 급속 이송으로 내려오고요. 체크를 하셨다 하시면 01로 내려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Z에 속하겠죠. Z. 내려올 때 급속 이송으로 내려올 거냐, 절삭 이송으로 내려올 거냐. 주인은 안전하게 위해 진입구간 절삭 이송을 체크하면은 절삭 이송이 되므로 안전하게 체크를 하고 확인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0mm 늘어난 구간에서 엔드밀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점선 같은 경우는 급속 이송이죠. 그리고 이 실선은 절삭 이송이죠. 얘 같은 경우는 왜 점선으로 나오고 얘는 왜 급속 이송으로 이제 실선으로 나오느냐, 이 실선 나오는 구간이 이제 내려오는 구간이고요. 이 점선이 나오는 구간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내려와서 가공을 하고서
천천히 내려서 가공을 하고 다 끝났으면은 급속 이송으로 한 번에 위로 쭉 올라온 다음에 빠른 쪽으로 선택을 하여 가공을 다시 내려오는 거죠. 다음으로 형상 자동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형상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죠. 형상 자동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얘도 화면 좌측 하단 보시면은 가공 모델 또는 프로파일 선택이라고 돈말이 생성이 되고요. 얘는 형상이죠. 얘도 똑같이 이제 황사학이랑 마찬가지로 형상에 마우스를 갖다 주시면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변합니다. 이때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가공 영역 선택, 모델 재킷이 미선택이라 나오는데 이제 형상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그 창 안에 이제 황삭에서는 창 안에 이 부분이 탁재가 되어 있었는데 형상 가공에서는 가공 영역 선택이 탁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해주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소재가 되겠죠. 가공 영역이면은 이 소재에 마우스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면은 진한 녹색으로 변합니다. 진한 녹색으로 변하고요. 그러면은 이 구간 안에서 돌출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인식을 하여 알아서 툴패스가 생성이 되겠죠. 하셨으면 엔터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형상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정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삭. 그래서 한 가지 보여드리면은 이제 정삭, 황삭에서 남은 여유량을 정삭에서 가공을 하겠죠. 절삭 방법을 하얀 가공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유량은 입력을 안 하시면 되겠죠. 왜냐, 정삭 가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구 경보정을 저는 공구에 의한 경보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에 대한 설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CT죠. MCT면 이제 머신잉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머신잉 센터 안에 G54 좌표계가 있고, 길이 보정이 있고, D값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하셨을 때 D값에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에 의한 경보정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만약에 모델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D값에 5.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공구에 의한 경보정은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MCT 안에 D값에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신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 있습니다. 이 반지름 같은 경우는 제가 2mm를 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미리 보기 형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밀 있죠. 지금 보면은 엔드밀이 내려와서 라운드를 주면서 진입을 하죠. 그 다음에 절삭이송으로 한번 가공을 하죠. 라운드로 줘서 절삭이송으로 한번 가공을 해서 다시 라운드로 빠져나오죠. 이 진입할 때와 퇴각할 때, 빠져나올 때는 이 반지름으로 먹고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먼저 입력을 하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구 탭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송 속도, 얘도 말 그대로 XY의 피드겠죠. 그리고 Z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Z의 이송 속도, 회전 속도는 스핀들 1200바퀴에 돈다는 거죠. 1분에. 공구 번호는 이제 T04번이 되겠죠. 황삭에서 썼던 공구를 똑같이 또 한 번 쓰겠다 해서 4번 공구 되고, 직경은 공단에서 주셨던 파이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안전 높이를 제가 20mm밖에 안 줬습니다. 이제 빠르게 가공하려고 일부러 20mm 준 거고요. 접근 높이는 10mm 줬습니다.
가공 시작 높이는 아까 말 그대로 원점의 높이라고 했죠. 상면이라고 했죠. 상면. 그리고 가공 깊이가 있죠. 이 가공 깊이도 말 그대로 이제 솔리드 면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0.0이라고. 그리고 이제 2D였을 때는 도면에 맞게 가공 깊이 값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네, 얘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고요. 절임량은 아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상 자동 가공이 정삭이라고 했죠, 제가. 정삭인데 황삭에서 어차피 절임량을 해가지고 한 번에 사용 가공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정삭에서는 절임량 자체가 필요가 없죠. 이 황삭에서 남은 여유량만 가공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0.0조차도 입력을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바로 확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엔드밀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툴패스가.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 구간이 지금 안 들어갔죠. 이 구간이 이제 툴패스가 생성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소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출된 형상이 있죠.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파란색이 소재이고 빨간색이 돌출된 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엔드밀이 있어요. 공구 반지름보다 이 소재의 거리값이 5mm보다 더 크기 때문에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엔드밀보다 이 소재와 튀어나와 있는 돌출된 이 형상이 5mm보다 이제 공구의 반지름보다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툴패스가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툴패스를 생성을 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스킨스 창 안에 플러스 키 되어 있는 것을 마이너스 키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9.1 형상 가공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 또는 우측 마우스 누르셔서 편집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어 탭 있죠. 제어 탭으로 넘어오시고요. 이 가공 영역 제어란에서 이제 공구 제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구 중심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얘를 공구 바깥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공구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툴패스가 그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옵니다. 데이터에는 이상이 없이 나오고요. 공구 중심과 얘는 이제 엣지캠에 대한 그냥 기능입니다. NC 데이터에서 뭐 바뀌는 문제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구 바깥쪽으로 해주시고요.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툴패스가 안 나왔던 구간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가공 시뮬레이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가공 시뮬레이션 아이콘을 선택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 버튼이 있죠. 얘는 이제 가공 툴패스 시작 버튼이고요. 그 중간쯤 보시면은 속도 제어 탭이 있습니다. 얘는 이쪽 좌측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속도가 줄어들고요. 우측으로 가면은 가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저는 이 지점에 놓고 스타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센터 드릴, 황삭 엔드밀 하고요. 다음으로 정삭 엔드밀을 마무리 줍니다. 이렇게 해서 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은 시뮬레이션을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올 때는 화면 상단 이제 닫기 아이콘이 있죠. 닫기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시뮬레이션 창이 닫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NC 데이터를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출력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창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찾아보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바탕화면에다가 이제 파일 이름입니다. 이거는 NC 데이터 프로그램 이름이 아니라 NC 데이터
이제 메모장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영어 대문자 5를 앞에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5563이라는 그냥 숫자 4자리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5563이라는 이 숫자, 임의로 썼던 이 숫자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공구 별로 생성, 공구 이름 있죠. 이제 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논 같은 경우는 뭐 센터 드릴, 뭐 엔드밀 이 기능들이 전부 다 합체돼서 합세해서 한 번에 NC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4번만 선택을 하고서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4번에 대한, 즉 황사가 형상 엔드밀에 대한 NC 데이터만 출력이 되겠죠. 네, 저희는 논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같이 뽑아야 되겠죠. 하고 확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코드 제네터라고 해서 엔터 프로그램 아이디 넘버라고 나옵니다. 얘가 이제 프로그램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번호. 영어 대문자 5를 입력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냥 아까 썼던 5563이라는 값을 외우셨을 때 입력을 해주시고 OK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NC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요. 이어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영어 대문자 5563이라는 번호를 제가 입력을 했죠. 얘는 이제 이 메모장에 대한 파일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대문자 5를 제외한 5563만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 값이 이제 프로그램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NC 코드까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학예연수 에치캠을 활용한 밀링 기능사 실무 과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